영도구에 세계 최대 규모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19일 문을 엽니다. 민간 자본 2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허위 카드 결제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수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약세를 보였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영도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을 주제로 한 작품 등 디지털 기술의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다수 선보이는데요.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에 한들거리는 꽃과 흩날리는 꽃잎들. 꽃내음이 코를 자극합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폭포에 들어온 듯합니다. 우아하게 솟아오르는 바람, 뿜어져 나오는 안개 속을 걷다 보면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물론 소리와 후각까지 동원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르떼 뮤지엄이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700평 전시장에서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 중 16개가 세계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특히 프랑스 오르쉐 미술관하고 저희가 이제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오르쉐의 수석 큐레이터가 어드바이스한 대로 오르쉐의 작품들을 또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부산에서 최초로 선보여지게 됩니다. 감천 문화마을을 비롯해 부산항과 광안대교 등 부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의 문화 콘텐츠 그리고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우리 부산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또 그 하나의 선봉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르떼 뮤지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시관 괴관으로 영도구 지역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급증하는 방문객에 대비해 부산 국제 크루즈 터미널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변 교통 체계를 정비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이른바 카드깡, 즉 허위 카드 결제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남성을 긴급 체포하는 경찰. 수백억 원대 카드깡 조직 총책 A씨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카드깡 결제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장하고 합격적 압수하면서 집행한다. 총책 A씨는 시내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모아 카드깡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최대 25%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결제하면 25만 원을 제외한 75만 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9개 카드깡 사이트를 개설했고 유튜브 광고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독자 70만 명인 계정을 한 달에 1억 원을 주고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카드깡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일당은 신용카드와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당은 15,000여회에 걸쳐 200억 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게 해 50여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또래 친구나 후배들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카드깡으로 돈을 빌린 뒤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갚지 않은 이들도 사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로부터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 세대를 비롯해 귀금속과 전세보증금 등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늦추고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 발전과 또 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기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인구 765만의 부울경을 하나로 이을 광역철도 계획입니다.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을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8.8km의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양산 북정에서 물금,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51.4km의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가 주축입니다. 부울경을 교통으로 이어 지방 소멸 위기는 낮추고 초광역권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인데 2030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개통하면 1시간 생활권 구상의 방점을 찍게 됩니다. 관건은 기약 없는 추진 속도입니다. 철도망 건설을 위해선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달에서 연말로 미뤄졌고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때문에 부울경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까지 냈습니다.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 노선에는 KTX 이연과 ITX 마음을 투입해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더해지면서 조속한 예타 통과와 착공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정시성을 가진 광역철도가 부울경을 하나로 묶고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초기 개항과 함께 부울경이 제도해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지방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촘촘하게 짜인 24개 지하철 노선으로 시도를 넘나들며 이동 편의와 경제, 생활권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수도권. 반면 지난 10년간 3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부울경. 막막한 기다림이 이어지면서 빠른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지역 주요 수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약세를 보였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주요 수출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지역 수출 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과 부산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2%로 가장 많았고 수출 증가와 감소로 응답한 기업은 각각 29%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사실상 응답 기업 71%가 올해도 수출 약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하고 기업 비용 부담 완화와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산 성면초방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작성한 올해 3월 기준 학교 성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92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성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성면 추방 공동대책위는 부산은 636개 초중고 특수학교 중 7.4%인 47곳에 여전히 성면 자재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성면 공대위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부산은 성면 학교 비율이 세 번째로 낮지만 남은 학교 수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한 성면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방학에 모니터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선업과 같이 넓은 면적의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공유 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 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경택 의원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유에 대해 공유 수면 점용료, 사용료는 공유 수면과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지역의 중소, 중견 조선기업이 인근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불평등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점용료,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중소조선소가 밀집한 부산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이 나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 지역 상공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 시행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상담과 임신, 출산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직접 양육을 돕고 불가능할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 야구부가 제79회 전국대학 야구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의대의 이 대회 우승은 지난 2012년 제67회에 이어 두 번째로 12년 만입니다. 대학은 지난 18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진행된 대회 A조 결승전에서 경기 도중 쏟아진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강릉 영동대와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부성 선수가 대회 MVP에 올랐으며 문항식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경남 중부지구가 18일 학대 피해 아동 돕기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창원시에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지원금을 지역 내 방임가정 홈케어 서비스와 학습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기부 릴레이를 통해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130여 명의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거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은 원구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18일 열린 임시회에 불참했으며 결국 의결 종족수에 이르지 못해 정회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선거일부터 이후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정회에 따라 19일 오전 임시회를 재소집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8일과 19일 이틀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세플라스틱 다매체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2022년 연구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해양과 육상 분야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에 대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회에선 기관별 연구 추진 현황과 국내외 연구 이슈를 공유하고 미세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 대응한 협력 연구 등을 논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